안녕하세요. 이태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4주차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대면 수업이 아마 10월 중순까지는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주차 때 이제 우리 자기 변화와 혁신, 2주차 때 금속 재료의 성질, 3주차 때 이제 금형의 정의, 분류, 전단 메커니즘, 클리언서 이런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주차가 진행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또 이제 그 3주차 수업을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그 이제 사실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영상하고 이제 실제 교수님 이제 강의 내용하고 미스매치가 잘 된다, 참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지금 은택 수업을 많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이 구글 미트라든지 줌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영상의 버전하고 또 실제 그 이제 강의 내용하고 잘 안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좀 필요하다. 실제 대면 수업이 돼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학교 당국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이해는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어차피 이제 프레스 금형이라는 설계 과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저 사실 좀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이게 우리 프레스 금형 설계 과목을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또 1주차, 2주차, 3주차 토론도 이제 문제를 좀 냈더니 굉장히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답을 잘 주고 해서 교수가 좀 이래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차가 거듭될수록 공부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고 아주 좋은 현상인데,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랄까 성숙하다 그럴까, 이런 어떤 좀 느낌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또 추수 휴무도 다가오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번 추석 때도 이동을 좀 자제하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동 자제라는 거는 뭐냐, 소모임이나 중모임 이런 모임을 하지 마라라는 건데, 하지 마라라는 의미는 뭐냐, 조심해라. 가능하면 이제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이제 확산되면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해라.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 지켜야 되고, 가족들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잘 말씀을 드려서 큰 모임이나 이동 이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은 이제 그 1, 2, 3교시로 이루어질 텐데, 오늘은 이제 그 크리언서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겠다. 크리언서라는 말은 이제 이 문학에서는 보면 굉장히 그 관용, 그러니까 이제 어떤 너그러움, 관대함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공학에서는 어떤 그 간극, 여유, 클리언스라는 거는 이제 여유라는 거죠. CLEARANC, 클리언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금형에서는 이제 번지와 다이 사이의 어떤 그 간격을 얘기해요. 간격을.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게 D가 이제 번지 직경이 될 것이고, D가 이제 라지 D가 이제 다이의 외경이 될 텐데, 다이 직경이 될 텐데, 다이와 번지 사이의 어떤 그 틈새, 이 틈을 우리가 이제 그연설을 한다. 이래 보면 양쪽에 C가 있습니다. C. 양쪽에 C를 이제 2로 보고, 재료 두께가 이제 어떤 두께가 있으니까 이 두께를 이제 그 전달을 해야 되니 이 재료 T가 있고, 라지 D는 뭐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다이 직경입니다. 다이 직경. 다이 직경에서 번지 직경을 빼면 이제 크리언스가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제 다이가 40이고 40mm고 번지가 39.94일 때에 소재 두께가 0.5라 하면 여기 이제 편측은 한쪽에 이제 크리언스죠. 편측 크리언스는 얼마인가 이러니까 이제 약 한 6% 정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브랭킹일 경우, 피어싱일 경우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을 이런 사각 제품이 하나 있다 보면 요 안에 이제 요 따이는 동그랗게 따이는 부분이 우리는 이제 브랭크 외경이라 그러는데, 이걸 외경이라 쓰고 브랭크라고 보고, 브랭크 공정이고, 그러면 이걸 브랭크는 이제 스크랩에 버려지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브랭크라고 보는데, 이 남는 하얗게 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피어싱된 제품이라 그래서 제품으로 씁니다. 제품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브랭킹일 경우에는 번째 크리언스를 적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브랭크일 경우는 이제 브랭크 자체가 이제 제품이 됩니다. 제품이 되기 때문에, 브랭크 자체가 제품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외경 치수가 만약에 50이라고 그러면 50 그 파이라고 그러면 50 파이 자체가 이제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번지를 50으로 해보면 1대1이기 때문에 안 따이기 때문에, 번지를 만약에 우리 크랜스가 10% 준다 이러면 제로트가 1T라고 그러면 0.1mm니까 편측 0.1이니까 양측으로 보면 0.1로 주면, 49.98이 이제 49.8이죠. 49.8이 이제 번지 직경이 되고, 다이의 직경은 이제 50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번지의 크리언스를 주라는 거죠. 대신 이제 피어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어싱 구멍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파이라고 그러면 10파이를 따야 되니까 결국은 다이에 크리언스를 주면은 10.2가 되는 거죠. 10.2가 만약에 똑같이 아까 버린 것처럼 한다면. 그래서 이제 브랭크와 피어싱은 정반대다. 반대로 보시면 된다. 정반대라는 의미는 이제 브랭킹일 경우에는 다이 치수를 외형 치수로 하는 것이고, 피어싱 같은 경우는 번치 치수를 이제 외형 치수로 하는 거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번지에 크리언스를 주는 거는 브랭킹이고, 이제 다이에 크리언스를 주는 거는 피어싱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좀 헷갈리게 생각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동전을 내가 50파이짜리 크기의 동전을 내가 얻고 싶다면 100원짜리 그 자체가 50파이가 돼야 되니까, 그걸 딸라고 그러면 외경 치수가 50이니까 번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를 10%를 준다면은 그 0.1을 줘가지고 편측 0.1을 주고 0.2를 주게 되면은 9.8로 10파이짜리 만약에 50파이 같으면 49.8로 이렇게 번지를 0.2mm 적게 주고 외형 치수를, 다이 치수를 50파이로 하는 것이 이제 브랭킹이다. 반대로 이제 피어싱 같은 경우는 번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50파이 같으면 번지가 50파이가 돼야 되니까, 다이 같은 경우는 50.2가 돼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제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좀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은데도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다음 차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클리언스를 주는 이제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떤 금속에 따라서 이제 금속이 이제 성질이 이제 영강일 수도 있고 순철일 수도 있고 뭐 알루미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정밀한 브랭킹, 일반 브랭킹 이래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수치가 이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5 내지 10%이 정도로 이렇게 준다. 일반 브랭킹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정밀 브랭킹인 경우에는 5% 이하로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5%나 10%그 차이는 미미하지만 그 랭지를 줬기 때문에 어떤 거는 5%, 어떤 거는 6%다, 어떤 거는 7%다, 어떤 거는 10%다, 어떤 거는 뭐 12%다. 예를 들어서 이 기준에 이제 기준은 그래 돼 있지만 뭐 그 어떤 프레스의 조건, 스탬핑 할 수 있는 조건, 금형의 조건, 가공의 정도라든지 프레스의 어떤 상하 평면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리면 뭐 클랜스를 많이 뭐 예를 들어 10% 줬다 하면 한쪽은 11%가 되는 것이고 한쪽은 또 뭐 8%가 될 수도 있다. 약간 쏠리면. 그래서 항상 그거는 이제 변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범위를 5 내지 10%를 주자. 그 대신에 이제 정밀한 거는 좀 타이트하게 주자. 좀 적게 주자. 예, 간격이 넓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전단면이 좀 좋습니다. 좋지만 하중을 많이 받게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표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 표가 뭐 맞다 안 맞다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교재에 이래 나오니 이제 보통 보면은 클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어떤 조건, 재료의 조건, 어떤 프레스의 조건, 그 제품의 조건, 재질의 조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걸 기준으로 아예 한다는 거지. 이게 뭐 100%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4 내지 9%다 예를 들어가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가 좀 대답하기 좀 곤란하다. 다만 뭐 일반적으로 5 내지 10% 정도를 본다. 그리고 이제 설계 엔지니어니까 그 보는 범위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좀 이렇게 설계해서 어떤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밀 브랭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밀 쪽이다 보니까 정밀한 거는 뭐냐 하면 전단면이 좋아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브랭킹보다는 파인 브랭킹이나 쉐이빙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 브랭킹에 속한데, 이런 경우는 이제 클리언스를 좀 이렇게 극소로 주겠다. 5% 이하로 좀 주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두께가 두껍거나 크다. 이럴 경우는 보통 두께가 이제 두껍다는 의미는 우리가 미국의 ASTM이나 뭐 이런 철강 규격이나 이런 이제 보면 규정을 1.6T 이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박판이라 그러고 1.6T 이상을 이제 그 후판이라 그러는데, 꼭 그 기준도 뭐 분명치는 않은데 대략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는데, 두꺼운 소재수로 클렛을 좀 많이 줘야 된다. 두꺼운데 적게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단 저항이 많이 받게 되면서 금형의 번지라든지 다이가 부러질 확률이 많다. 브로큰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 부러진다는 것은 내 마모성이나 어떤 그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 브랭킹 같은 경우는 5 내지 10% 준다. 이제 정밀한 브랭킹은 뭐 5% 이하로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해되십니까?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 정도로 좀 뭐 넘어가는 게 좋겠다. 여기서 뭐 총이나 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천을 주는데 여격을 줘버리면 뭐 이렇게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이런 것들은 좀 주면 된다. 자, 다음 장을 좀 한번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 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중 변이 선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절단면을 구성하는데 여기 눌림면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전단면이 있고, 요 파단면이 있고, 여기 맨 마지막에 버가 있어. 버가 있는데, 이걸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제 처음에 눌리면은 그냥 하중이 이제 조금 발생되다가 이 밑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전단 하중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땅 하는 순간에
이게 지금 그 페네트레이션 피크로드가 이게 전단의 하중이 피크치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이 파다면은 제로가 되는 거죠. 거의 뭐 제로로 확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걸 이제 하중 곡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연성이 작은 재료의 하중 및 변이 그래프를 나타낸 것으로서 파단 후에 하중이 거의 작은, 이 파단은 당연히 뭐 하중이 작용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소선 가공에서 보면은 이제 재료 응력 시험 보면 우선은 이제 탄성 영역을 지나가 이 탄성 한도점이죠. 여기 직선 구간에. 그래서 비료 한도점이 약간 기울기가 있다가 다시 이게 상하복점 있다가 하항복점 가가지고 이렇게 빵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 최대 하중치가 요 지점이라고 보면 돼요. 요 지점. 요 밑에 이게 피크 로드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금속 공부할 때 왜 교수가 이거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상항복점, 하항복점, 최대 인장 강도, 파단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연관이 다 있기 때문에, 즉 이 말은 크리언스로 보면 크리언스가 타이트 할수록 그 하중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전단 가공의 이론 중에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A하고 B, C도 나타나는데, 이제 A라는 거는 뭐냐면 치성 재료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치성 재료라는 게 교수가 이제 수없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치성이라는 건 어떤 그 연성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연성이 없는 건데, 연성이 없다는 거는 뭐 바로 파괴가 바로 파괴가 일어난다. 파괴가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어떤 그 도자기라든지 어떤 이 세라믹 소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지성이죠. 지성. 유리, 뭐 그라스 유리 이런 건데 바로 이제 던지면 깨진다든지 파편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지성 재료고. 그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련서가 이제 적은 거고, 이제 D는 과대한 건데 C가 이제 적정한 건데, 뭐 크련서가 적다는 거는 조밀하다는 거잖아요. 번지와 다이의 어떤 그 간격이 너무 좁다는 거죠. 좁으면은 어떻게 되면 하중이 이제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Y축은 하중이고 이제 X축은 두께인데, 만약에 번지라는 건 뭡니까? 번지가 예를 들어서 20mm 하강한다 하면 10mm 내려왔을 때는 50%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크리언스가 넓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다 내려왔을 때 이제 동그랗게 다 내려왔을 때 이제 이렇게 하중이 이제 펀치 행정이 이만큼 걸린다는 거지. 이만큼 왔을 때 걸리는 거고, 여기는 중간쯤 와서 걸리는 거고, 여기는 바로 걸리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적정한 크리언스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우리로 봤을 때는 가장 그 하중도 적게 걸리면서 전단 하중도 적게 걸리면서 극히 이상적인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크리언스를 고민할 때 부여할 때 어떤 그 연성 소재다 지성 소재다에 따라서 설계자들의 어떻게 이제 판단할 거냐가 그 매우 중요하다. 통상 보면은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은 설계자는 이 크리언스의 개념이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5 내지 10%다. 뭐 이렇게 이제 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현장에서 어떤 어떤 엔지니어들이, 현장의 어떤 그 워커, 작업자들이나 이런 어떤 금형을 할 수 있는 작업자들이 왔을 때, 엔지니어한테 뭔가 물었을 때에, 답을 내놔야 되는데, 5 내지 10%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엔지니어의 어떤 그 자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엔지니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어떤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기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리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 설계를 한다는 사람은 그 현장의 작업자들을 리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뭔가를 어떤 그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나중에 알아봐 주겠다. 뭐 그것도 하나의 답은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알아봐 준다기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판단해서 연성 재료는 요 소재 같으면 크리언스를 내가 5 내지 10%를 주는 것은 맞는데 이 소재 같은 경우 한 8%를 주세요 라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잘못 오류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그 현장의 작업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그 엔지니어한테 뭐 예를 들어서 김 엔지니어, 김 대리 또는 김 과장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다 이러면 앞으로 물어볼 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소신도 없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거는 뭐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얘기고 진짜 뭐 무책임한 얘기죠. 무책임한 얘기. 절대 그래 여러분들은 내 수업을 듣고 난 이상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된다. 어떤 답을 주든지 뭐 차라리 5%를 줘라. 예를 들어 6%를 줘라. 또는 이건 5% 10%를 알고 15%를 줘라. 설령 그게 답이 안 되더라도 그런 어떤 소신을 가지고 그 엔지니어의 어떤 자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믿음과 신뢰로서 밑에 작업자들이 이제 문의를 해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틈새 하중 변화에서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전단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가동 스트립바라는 게 고정 스트립바가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벽에다가 이런 어떤 그 외팔볼을 달아놓고 이게 이제 고정이라고 보면 이 하중을 가하게 되면 이런 힘이 발생되는, 이만한 힘이 발생이 되는 거고, 또는 어떤 그 교각에다가 어떤 이게 하중 지지점을 두고 여기서 힘을 누르면 어떤 이렇게 힘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양단 고정이다, 양단 지지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양단 고정, 양단 지지라는 거는 비슷한 말인 같지만 가동 스트리퍼 같은 경우는 상행에 이제 브랭크라든지 피어스의 상행에 붙어서 재료를 글자 그대로 잡아주는 거죠. 고정을 시키면서 잡아주는 거고, 이제 밑에 고정 스트리퍼라는 거는 이제 번지에 있는 게 아니고 다이에 이렇게, 만약에 다이가 이랬다면 고정 스트리퍼 다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재가 이래 있으면 다이에 이게 스트리퍼가 있다는 거죠. 있으면 이게 소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지지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이제 이 Y축은 전단 저항이라고 보고 X축은 이제 틈새라고 보면 되는데, 틈새라는 의미는 뭐냐면 많이 틈새, 그러니까 클리언스가 넓다는 거죠. 0.05는 적은 거고 0.15가 갈수록 많다는 건데, 많을수록 이게 힘이 적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면 이게 틈새가 증가할수록 전단 저항이 당연히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감소하는 거죠. 근데 고정 스트리퍼를 사용하면 고정 스트리퍼는 왜냐하면 하형에 붙어 있다. 하형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구조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다이 쪽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이 쪽에 붙었기 때문에 전단 저항이 이제 같이 그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감소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구각이 감소하게 되면 전단 저항 감소되지만, 공구각이라는 건 뭡니까? 이 공구각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번지로 얘기하면 번지 각이죠. 각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감소하게 되면 전단 저항은 감소되지만 마모가 촉진된다. 즉 이 차트에서는 뭐냐 하면 결과론적으로 클리언스가 많으면 전단 저항이 적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다.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얘기인데 좀 선물을 좀 해드릴게요. 자, 클리언스는 이제 뭐냐 하면 번지와 다이 쪽에 이제 그 간격을 이제 우리가 클리언스를 하는데, 이제 브랭킹일 경우에는 이제 다이를 기준해서 번지에 클리언스를 주고, 피어싱일 경우에는 이제 그 번지를 기준해서 다이에 클리언스를 준다. 즉 브랭크는 외곽 스크랩 제품이 이제 제품 취소가 되니, 결과는 제품 취소가 50파이거든 50파이가 제품이니, 번지는 예를 들어서 제로티에 10%를 준다 하면 0.1을 줘야 되니까 양쪽으로 주면 0.2가 되니까 49.8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걸 이제 클리언스를 준다. 0.2%, 0.2mm를 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번지 같은 경우는 내가 10파이짜리의 어떤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스크랩이 10파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따져 있는 구멍, 즉 제품에 남아있는 소재가 10파이가 돼야 되니 그 부분이 10파이가 되니까 번지 치수와 제품의 구멍 치수는 동일하다. 그래서 제품 치수와 번지 동일하기 때문에 어디에 준다? 번지를 기준해서 다이에 클리언스를 준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틈새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일반 브랭킹하고 정밀 브랭킹, 일반 브랭킹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5 내지 10%를 이제 그 일반 브랭킹은 이제 그렇게 주어지는 게 좋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고, 이제 정밀 브랭킹은 5% 이하를 이제 설계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지 하중은 이제 뭐냐 하면 전단면, 눌림면, 전단면, 파단면, 버가 있는데, 전단이 끝나는 시점, 그 전단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중간이 스타트 되는 그 지점이 서서히 피크가 올라가면서 전단 땅 하는 순간에 이게 이제 피크 페네트레이션이 된다. 이게 즉 관통되는 이 시점에서 피크가 로드가 된다. 한계치 로드가 된다는 게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 같은 경우는 제로죠, 제로. 그 다음에 이제 전단이 안 걸린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영광이라든지 치성제로, 영광제로 중에 이제 크랜스가 적정하다, 많다, 오바다 이렇게 봤을 때에 크랜스가 많을수록 하중은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이제 이 펀치 행정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성제로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가서 바로 떨어진다. 바로 막 그 펀치가 내려오자마자 파괴가 되어버린다. 이래서 이제 틈새 목선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단 지지에 이제 고정 스트립바, 가동 스트립바가 있는데, 가동 스트립바는 상형에 있고, 고정 스트립바 하형에 있는데, 고정 스트립바 같은 경우는 그 전단 저항이 감소된다. 그리고 틈새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여유가 많을수록, 클리언스가 많을수록, 이제, 그 전단 저항은 감소한다. 뭐, 이거는 뭐, 누차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자, 다음에 이제 이 틈새의 망공은 뭐냐 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 망공이라는 게 뭡니까? 이 접시처럼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틈새가 이게 번지가 있고 여기 이게 번지가 있는데 이 간격이 넓어질수록 이게 이제 이 소재가 이렇게 따면은 서서히 이제 이 곡률 반경이 이렇게 이제 버런스가 곡률이 R이라고 보면 제로 두께가 이게 높을수록 이렇게 간격이 높을수록 클리언스 폭이 높을수록 디스 현상 이제 어떤 그 이런 R 형상이 구 형상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런 표시죠. 이게 이 제품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틈새가 증가될수록 고정 스트립바 쪽에 어떤 설수록 곡률이 증가되어서 망곡이 커진다. 이 말은 결국은 캔바 현상처럼 DC 현상처럼 이렇게 그 레디우스가 R이 커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레디우스 R 값이나 틈새가 넓으면은 망곡 현상이 일어난다. DC 쉐이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둥그리하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 뭐 책상에서 이제 이렇게 그 손바닥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접어보면 동그리한 이렇게 좀 이렇게 알이 좀 만처럼 이렇게 협곡처럼 이렇게 생기는 이런 현상을 이제 망공 현상이라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좀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클리언스 영향이 이제 적은 경우하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적을 경우는 여러분 당연히 이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적은 경우는 뭐 결국은 전단 저항이 이제 커지고 또 2차 전단면이 생기고 물론 제품은 좀 이렇게 전단면이 생기니까 좀 정밀할지 모르겠는데 번째 마모라든지 어떤 그 다이의 마모가 심하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게 하나의 어떤 그래서 적은 거죠. 그 대신에 또 클리언스가 많은 거는 버가 많이 생기고 전단 저항은 감소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품이 이제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금형의 대신에 파손은 적은 건데 다시 이제 한번 보면 만약에 클리언스를 우리가 이제 아까 5 내지 이제 10%를 이렇게 뭐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좀 했는데 이 나눠서 이제 5% 쪽으로 가는 경우가 적다고 보고 10% 쪽으로 가는 게 많다고 보면 5% 쪽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 항상 제품의 캔바가 약간 뒤틀린다는 거죠. 약간 이래 제품이 뒤틀리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단면이 커지면서 깨끗한 가공이 되지만
이제 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모가 심하다는 걸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이제 그 번지에 이제 어떤 달라붙는 현상이 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적으면은 소재가 떨어지지 않고 이제 그게 어떤 압착력에 의해서 이제 달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스트리핑력이 또 이렇게 커질 수가 있다. 뺄락하는 어떤 그 빠지게 하는 그런 힘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단이라 하는 건 이 전단면 자체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전단면이라고 보면 이 면이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이 면이 이제 여기 면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 면이 생긴다. 즉 이런 면이 이제 크게 보면 이런 면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면이 2차 전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을 전단한다. 뭐 이렇게 좀 보면 그 전단면 자체가 이제 깨끗할지는 모르지만 세컨더리 시어링이 생긴다. 두 번째 세컨더리 시어가 생긴다. 파단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이제 두 분을 동시 동작으로 두 분으로 이제 전단이 생기면 따라서 프레스에 어떤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프레스 파손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 전단력이 이제 그 많아지기 때문에 전단 저항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클래스가 이제 클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전단력이 작아짐으로 금형 파손이 뭐 저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전단날의 하중이 이제 전단의 하중이 작으므로 마모가 적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제품에 이제 뒤틀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품에 어떤 요구되는 불량품이 아무래도 이제 넓으니까 뒤틀림 현상이나 이런 불량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단면 각도는 클리어런스가 클수록 커진다. 각도가 커진다는 것은 뭡니까? 버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이라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현업에 가면 그 클리어런스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들이 이제 좀 설계해서 이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왜 전문가들하고 좀 협상도 좀 하고 어떤 경험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여하는 것이 이제 그래도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론대로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재료가 좀 차이가 있다든지 재료도 이제 뭐 각종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소재들 중에서도 이제 치성이 있으면서도 연성이 있는 소재도 있고 또는 완전히 치성 소재도 있고 뭐 어떤 거는 연성만 있는 무른 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버라는 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거고 꼭 뭐 클리어런스를 많이 줬다 해서 버가 생기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제품에 영향이 될 수 있는 어떤 프레스 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레스 정도라든지 이제 공차 평행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을 수 있다. 그러고 이제 어떤 가공 정도 그 다음에 뭐 열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이의 어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 설령 똑같이 부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생각에 따라서는 이제 의외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어떤 뭐 엔지니어한테 뭐 물으러 왔을 때 이 클리어런스를 지난번에는 A 방법을 줬는데 예를 들어 5%를 줬는데 지금은 몇 프로 줘야 됩니까? 이러면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런 사례가 뭐 현장에서 한번 있었는데 그 사례가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브랭킹 경우에 여기도 아까도 적어놨지만은 이 브랭킹일 경우에 여기 나오지 아마 여기 나오네. 브랭킹일 경우에 이제 번지에 클리어런스를 줘야 되는데 이거를 뭐 다이에 이렇게 클리어런스를 적용한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근데 물건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마한 거는 또 이렇게 뭐 로스가 적은데 제품 길이가 예를 들어 4m 뭐 브랭킹 치수가 4m 정도의 큰 소재라 그러면 이 소재를 버려야 되는 이런 또는 버리든지 또 용접을 해서 재가공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클리어런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냥 아무 이론적으로 번째 주면 됩니다. 다이에 주면 되는데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피어싱의 경우에 다이에 커넷을 줬는데 번째 줬다 이러면 구멍이 내가 10파일을 따야 되는데 9.8밖에 안 나옵니다. 반대로 브랭킹 경우에 어떤 번째 커넷을 줘야 되는데 다이에 줘버리면 다이가 더 적어져 버린 다이가 예를 들어가 번째가 역현상이 일어난다. 내가 다이에 커넷을 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이가 예를 들어서 50파이 같으면 52를 줘버리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치수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그래서 문제만큼은 이제 뭐랄까 정확성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의 어떤 이제 설계 신입 사원들이 이제 제일 먼저 설계를 그려보라는 거는 뭐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것부터 그리는 게 아닙니다. 순수 브랭킹 이런 도면 정도를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구조 정도에서 오케이 되면 이제 그 위에 선배 사원들이 그런 클리언스를 몇 프로 줄 거냐 이걸 또 이런 물어본다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소신이 없으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또는 뭐 못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엔지니어는 이제 위에 그 선배 사원들한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꾸중을 듣는 그것도 못 배웠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잘 모르느냐 이게 남들이 들었을 때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거를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컨셉을 확실히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업에 갔을 때도 절대적으로 이런 거는 잊어버리고 먹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교수가 그때 옛날 과거에 이제 어떤 뭐 설계를 할 때라든지 직장을 갖고 있을 때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 코칭을 할 때도 이 클리언스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브랭크하고 피어싱만큼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그 정립을 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반대로 뭐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고 일종 에러를 범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는 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한 번은 이제 이해는 하지만 두 번 실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은 이제 어디까지나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실수를 해도 용납이 되는데 이제 현업에 가면 정말로 그 뭐랄까 어떤 프로 정신, 프로페셔널 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원가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해버리면 이제 그 뭐랄까 어떤 인사각과에도 반영이 되고 뭐 쉽게 얘기하면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자꾸 누적이 되면 이 사람이 그 헛탈감이지만 좀 뭐랄까 배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전단 클리언스 공부를 하면서 교수가 강조하는 게 뭐다? 첫째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클리언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언더스탠 해라. 두 번째는 어떤 현장에서 현업에서 어떤 클리언스 문제라든지 설계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라면 물어봤을 때 답을 해주라. 답을 답을 해주라는 거는 솔루션을 주라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나는 잘 모른다. 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의를 하러 왔을 때도 그 엔지니어한테 물었을 때 저 친구는 뭐 얘기하니까 잘 모르더라. 응?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어떤 의사소통의 창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뭐 현장에 가기도 좀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래 뭐랄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잘 모르더라도 내가 그러면 알아서 연락을 해주겠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는 이랬는데 어떻게 좀 제가 참고치라도 전달해 드리겠다. 그러고 난 뒤에 뭐 선배 사원들한테 또는 위에 뭐 부서장한테 가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장에 누가 물어왔는데 내가 대답을 못 했는데 뭐 오늘 중으로 답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대응을 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뭐 우수한 인재로서 능력이 있는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소신을 가지고 간단한 이 클랜서 문제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라.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 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둘째 시간에 그 둘째 시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전단각에 대해서 한번 서로가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둘째 시간에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